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재무부가 15만 달러 이하의 PPP에 대해 대출액 전액을 탕감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5차 경기 부양책에서 추가 실업수단 연장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원할 경우 올 가을 학기 전체 수업을 원격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식당업주 지원을 위해 총 3천만 달러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약사들이 올해 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주 동안 미주 전역에서 2,100건 이상 반아이션 인종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1년 가까이 급진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7개 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며 사망자가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경제 재개 4단계에 들어선 뉴욕주 전역은 각종 지표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1만 347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누적 환자 수가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원 환자도 9,400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포함해 조지아, 네바다, 켄터키, 노스다코타, 아르칸소, 몬타나주 등 7개 주에서 어제 입원 환자는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84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며 누적 환자가 39만 1,538명으로 올라갔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3,187명, 조지아주에서는 2,4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켄터키주는 전날인 19일 가장 많은 979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양성 판정 비율이 높은 주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어제 하루 동안 뉴욕주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으며 감염률은 1.05%로 떨어졌습니다. 총 입원자 수는 다시 줄어 716건이었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문제가 됐던 퀸즈 아스토리아 등지의 야외 식당 영업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며 영업 규정 위반 사례 적발 시 다시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스토리아 식당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사후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유란수원 옥괴 파티를 벌였다가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 기록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어가자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기피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태도를 바꿔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며 착용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의회의 추가 경기 부양안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재무부가 15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에 대해서는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주고 새로운 PPP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연방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들에 대한 PPP 탕감 규정을 완화해 15만 달러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심사 없이도 대출액 전액을 자동으로 탕감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총 490만여 건에 달하는 PPP 대출에서 액수 15만 달러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스몰 비즈니스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 탐감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 2차 PPP 대출을 시행하는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와 함께 2차 PPP 대출 프로그램 시행 시 사기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일 연방의회가 다시 개회하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 구제를 위한 2차 경기 부양 현금 지급, 일터에 복귀하는 실직자들을 위한 보너스 현금 지급, 연방 특별 실직 수당 연장 지급 등을 포함하는 추가 경기 부양안이 이번 주 내로 상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초당적으로 통과된 4차례의 법안과 달리 5차 경기 부양책은 여러 지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특히 추가 실업수당 연장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CNBC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어제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이번 주 중 공화당 상원이 발표할 예정인 추가 부양책을 논의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1조 달러 규모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오는 25일로 끝이 나는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 실업급여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당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저지됐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일하러 가는 사람보다 집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며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액 공제를 통해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 자금이 근로이익을 꺾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나라가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화당 법안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 내 실업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훌쩍 웃돌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올 가을 학기 전체 수업을 원격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올 가을 학기 전체 수업을 원격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올 가을 학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를 위해 학기 내내 원격 수업에만 참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주 교육국은 이번 주 안으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머피 주지사는 올 가을 학기 학교 문을 다시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라도 되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자녀 건강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적지 않은 데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주지사께서는 가을 학기에 학교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여는 방법은 각 학군의 자치에 맡겼고 또 학생들이 학교가 열리지만 여러 가지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따져서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 있다고 또 발표하셨습니다. 저희 팰리세이드 파크의 학군에서는 지금 가을 학기의 오프닝 때문에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각 디렉터들과 또 학부모,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 멤버들이 슈퍼인텐던트랑 다 같이 모여서 한 주에 2시간씩 매주 지금 가을 학기에 학교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펠팍 리오니아나 리치필드나 또는 버겐 카운티의 모든 학교들이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서베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학교에 가는 선택권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참여를 하셔야 학교들이 정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지 발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해 드리고요.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뉴저지 교육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립학교 개교 방침에 반영되는 만큼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팰리세이드 파크는 지금 60% 정도나 되는 부모님들이 되도록이면 학교에 매일매일 가지 않고 집에서 인스트럭션을 받는 그런 방법 또는 반을 학교를 가고 반을 집에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원하신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가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많은 학교들이 반만, 그러니까 오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 하고 반씩 나누어서 아마 공부하게 될 거라 그렇게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교사 노조의 마리 브라스턴 위원장은 가을 학기 개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라스턴 위원장은 플로리다, 텍사스 등 타주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9월 초 뉴저지 학교 문을 다시 열게 될 경우 코로나19의 엄청난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실내 식당 영업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식당 업주 지원을 위해 총 3천만 달러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초당적으로 상정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존 브램닉 공화당 주 하원 의원은 최근 식당 업주 지원을 위해 총 3천만 달러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브램닉 의원은 식당 업주들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주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스티븐 슈위니 민주당 주 상원 의장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주 상원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슈위니 주 상원 의장은 식당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많은 식당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식당들이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잘 따를 수 있게 이들의 손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 영업 재개 지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식당 업주 구제 명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당초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2일부터 식당업소 정원의 25% 이하에 한해 식당의 실내 영업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식당의 실내 영업 재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제약사들이 올해 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GC 녹십자, 부광약품, 셀트리온 등이 이미 치료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약물 재창출 방식의 치료제 임상 2상을 고려대 구로병원과 고려대 안산병원 등 전국 8개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GC 녹십자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임상 1상을 끝냈고 이달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2상 허가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9월부터 항체 치료제를 만들 예정이며 임상 2상 종료 후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항체 치료제 임상 1상 시험을 승인받아 이번 주에 피험자에게 처음 투여할 예정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 통과되면 임상 3상을 조건부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해집니다. 감염병 치료제는 크게 약물 재창출 치료제,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신약 4가지로 나뉩니다. 약물 재창출 치료제란 기존에 개발된 약물 중에서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이용해 만드는 치료제입니다. 혈장 치료제란 완치 환자의 혈장 속 항체를 모아 만드는 의약품이고 항체 치료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직접 항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신약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이 주로 이 3가지 방식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난 15주 동안 미주 전역에서 2,100건 이상 반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비영리 광고인 협의회는 아시안 혐오 부당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며 지난 3개월 동안 아시아계 성인의 30% 이상이 인종차별성 욕설을 듣거나 희롱을 당했으며 26%는 신체적 공격 등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계 대상 인종혐오성 범죄 종류는 신체적 폭행, 위협, 성적 희롱, 화상 채팅을 통한 비하, 욕설, 아시아계 운영 점포 파괴, 아시아계 입장 금지 등 다양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또는 쿵 독감이라고 불러 인종적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비영리 광고인 협의회는 에미상을 수상한 중국계 광고 제작자인 엘렌 양의 도움을 받아 인종 혐오성 범죄의 부당성을 알리는 영상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광고 영상에는 아시아계 소방관, 간호사, 운전사, 예술가, 유명 요리사 등이 나와 자신이 당한 피해 사례를 설명하는데 한 출연자는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욕설과 함께 기침 세례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침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이 광고는 바이러스와 싸우십시오, 편견과 싸우십시오라는 멘트로 끝납니다. Bus driver. I'm a doctor. Fight the virus. Fight the virus.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1년 가까이 급진전했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19년 4월 1일로 전월에 비해 약 1년 진전됐습니다. 취업 3순위는 지난 6월 문호에서 10개월가량 빨라진 데 이어 7월 문호에서도 5개월 개선되는 등 최근 들어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동결돼 온 취업 3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 역시 2020년 4월 1일로 고시돼 1년 빨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8월 문호에서도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 부문은 순위별로 개선폭이 2주에서 4주에 그치며 답보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4년 8월 15일로 접수일은 2015년 6월 8일로 각각 5주와 6주씩 개선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가족이민 2A 순위는 판정일자는 전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접수일은 2020년 7월 1일로 1개월 빨라졌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6월 8일로 5주, 접수일은 2016년 3월 15일로 6주 진전됐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6월 1일로 3주, 접수일도 2009년 5월 8일로 3주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2006년 9월 8일로, 접수일은 2007년 9월 1일로 각각 2주씩 진전됐습니다. 오늘 주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보겠습니다. Executives fear economic agony is far from over. Viruses rise dims hope. Business leaders brace for a slow, halting recovery. Already, there are signs the recovery is losing momentum. Air travel had been on the rise, with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reporting a steady increase in the passengers at American airports. But Ed Bastian, the chief executive of Delta Airlines, suggested that momentum has sputtered in recent days. 이미 경기 회복에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미국 공항에 승객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항공 여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델타 항공의 최고 경영자인 에드 배시는 최근 며칠 동안 증가세가 꺾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항공 여행 사례처럼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코로나 확산 두려움과 방지를 위한 경제 폐쇄 조치들이 경제 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I have a more cautious view than I did 4 weeks ago, Mr. Bastian said. While the TSA numbers have continued to slowly tick up, the reality is that the cash that people are willing to commit to future travel decisions has stalled. The fear that the virus has created in the South has put people more into a stay-at-home mentality than we'd seen before. Bastian 씨는 4주 전보다 더 신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SA 수치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현실은 사람들이 앞으로 여행을 계획할 만큼의 현금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서부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공포로 인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집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심리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Mr. Sorensen of Marriott and Mr. Bastian of Delta
both of whom have large workforces vulnerable to buyouts, furloughs, or layoffs if the economy does not recover swiftly, called for expansion of unemployment coverage. 메리아테 소렌슨 씨와 델타의 배스틴 씨는 기업의 인수, 휴직, 정리해고에 취약한 대규모 인력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Ms. Hartz of Eventbrite said she wanted to see more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Something is going to have to give. She said, if there is not federal relief that is usable and tuned to the needs of these small businesses, they'll go out of business. 그리고 이벤트 브라이트의 하츠 씨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사용할 수 있고 조정 가능한 연방 구제책이 없다면 그들은 폐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포스트를 보겠습니다. Killer of judge's son was men's rights attorney, obsessed with her, malevolent. He sued over ladies' night, women's studies, guy-only war draft. Disguised in a FedEx uniform, lawyer Roy Den Hollander went to the home of New Jersey federal judge Esther Salas Sunday night, shooting dead her son, Daniel, and critically injuring her attorney husband, Mark. Hollander called himself a crusader for men's rights, and his latest case pending before Salas was against men-only military draft. Police say Hollander later committed suicide. 로이 댄 홀란더 변호사는 페덱스 유니폼을 입고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 에스테살라스 자택에 침입해 아들 다니엘을 총으로 쏴 사망케 했습니다.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홀란더는 스스로 남성 권리를 위한 십자군이라고 불렀고 살라스가 주재하기로 한 미결된 홀란더의 최근 사건에서는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군사징병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홀란더는 그 후 자살했습니다. 타이틀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Killer of Judge's son was men's rights attorney obsessed with her. 홀란더는 살라스 판사에 대해 집착했다고 합니다. Malevolent. Malevolent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뉴욕포스트는 남성이라는 male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He sued over ladies' night, women's studies, guy-only war draft. 그는 여성들만이 수녀들의 밤에 음료 할인을 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여성 학습 프로그램이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고 또 전쟁 때 남성만 징병되는 제도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이민자 16명에게 각각 $500씩 총 $8,000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한국 내 교회 7곳이 전달한 $50,000와 뉴저지 초대교회 기부금 $10,000 중 일부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달에도 한인 이민자 43명에게 각각 $500씩 총 $21,500, 20일 희망재단에 $20,000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고 인력 수요가 줄면서 뉴욕시의 기업들이 시내 근무 인력을 최소 20% 감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기업 4곳 중 1곳은 시내 근무 인력을 줄일 의향이 있으며 약 16%는 사무실 인력을 뉴욕시 밖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또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직원 중 10%만이 이번 여름 안에 사무실로 돌아오고 연말까지도 40%만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경제 재개가 20일 4단계 돌입한 가운데 MTA 측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기차, 전철 내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라 페인버그 MTA 회장 대행은 또 앞으로 팬데믹 기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뉴욕시 트랜짓 직원들 간의 비상 연락망 체계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일반 행정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 자격과 자격 요건은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과 문서 작업 능력 우수자, 영어 능통자, 미국 내 운전면허 소지자 등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치적 인식에 따라 미국 내 민심 분열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것도 기본적인 삶의 가치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